안녕하세요. 성남교육지원청 조혜진 장학사입니다. 교육 전문직 현장 실습에 참여하시는 11분의 예비 장학사 연구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원청의 조직 문화와 실천적 배움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기획된 이틀간의 지원청 연수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서 무척 아쉬우시죠? 하지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연수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지원청에는 총 30분의 교육 전문 직원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교육장님과 두 국장님, 세 과장님, 24분의 유초, 중등 장학사님들이 계시는데 성남교육지원청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이틀 동안 만나게 되실 텐데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남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 교육 1번지 성남답게 아름답고 수준 높고 색다르게 첫 번째 마당을 열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현대미술이 등장해서 매우 황당하시죠? 남과 다른 열정, 창조적 아이디어, 도전과 실험정신, 이 세 가지는 예술가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 교육 전문직들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현대 미술가와 그들의 위대한 작품으로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현대 미술이 전하는 이야기는 경계를 허물다입니다. 명확한 경계와 구분이 있는 일만 하기에 우리 사회가 교육계에 기대하는 요구는 매우 높고 복잡다단해졌습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교육사업, 미래교육 정책들은 누가, 어느 부서가 추진해야 할지 주체가 불분명해서 소위 업무 핑퐁 현상이 종종 보여지기도 합니다. 업무 칸막이 문화를 없애고 부서 협업을 강조하지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지원청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럴 때 예술가는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마크 로스코를 소개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그냥 네모난 검정색인데 네모난 그냥 회색 빨강인데 이게 뭔데 나를 이렇게 떨게 하지? 그 주인공은 바로 20세기 추상 표현주의의 거장 마크 로스코. 현대미술가 가운데 몸값이 비싼 화가로 손꼽힙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가문, 세계 명품계를 이끄는 베르나르 아르노, 그리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세계의 부호와 수많은 예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마크 로스코. 사람들은 왜 마크 로스코에 빠졌을까요? 끌릴 수밖에 없었지. 굉장히 독특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가? 우선은 그렇게 단순하잖아. 실제로 당신은 이렇게 해봐. 한 가지 색깔 칠해놓고 이게 그림이다. 이렇게 이게 돼? 이런 걸 누렇게 칠해놓고 끝. 이게 되냐고. 굉장한 용기와 철학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미학, 미감, 철학. 공부를 무지하게 해야 돼. 러시아 출신의 미국 화가 마크 로스코. 인문학은 물론 음악, 미술, 철학 등 다방면의 조예가 깊었다고 하는데요. 철학과 미학, 그리고 영혼을 담은 그의 작품은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합니다.
보고 나니 좀 이해가 되시지요? 저는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전통 한지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리시죠? 생면과 생면이 만나는 부분을 보시면 서로 겹겹이 스며들고 중첩되어 경계가 모호해지고 긴장감이 풀리면서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응축된 깊은 응어리가 느껴지기도 하며 심연으로 가라앉는 듯 침잠의 느낌이 납니다. 사실 여기서도 마크 로스코만의 비밀스러운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유화는 잘 마르지 않는데 빨리 마르게 해서 또 덧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크릴 레진과 같은 특수 물질을 물감에 섞어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색채라는 보편적 미술 언어를 사용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마크 로스코의 그림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는 마크 로스코의 채플인데요. 십자가도 불상도 없지만 여기에 스님이 들어가시면 불당이 되고 신부님이 들어가시면 성당이 되는 이 종교를 초월하는 공간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는 삶에 지쳤을 때 이곳을 한번 방문해서 어떤 힘을 얻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 그림,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신비한 이유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인데요. 입 주변에 입꼬리 부분의 윤곽선을 선명히 하는 대신에 스푸마토라는 기법으로 오히려 흐리게 경계를 허물어 나타내서 오묘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확대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느껴지시죠? 오히려 어두워야 될 부분, 가장 윤곽을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을 흐릿하게 함으로써 신비한 미소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르누아르의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부드러운 터치와 애매한 윤곽 처리로 인해 작품이 매우 환상적이고 매력적입니다. 서양 미술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이유는 서양의 붓이 끝이 뭉뚱한 경우가 많아서 생면의 터치로 표현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양의 붓은 끝이 뾰족하여 선적인 표현이 유리합니다. 에도 시대 일본화에서 보듯이 윤곽선 위주의 장식적이고 평면적인 작품이 일반적입니다. 선과 경계가 강조되면 입체감은 사라지고 깊이감이 없어집니다. 동양권에서는 올곧은 정신 상태를 나타내고 수양가, 법도의 차원에서 예술을 행하여서인지 대부분이 이러한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선 위주의 표현법에서 깊이감의 문제를 해결한 대단한 세계적인 명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고려 불화입니다. 수월 가늠도는 다층 레이어 기법으로 평면적인 단조로움을 탈피하여 깊이 있게 다른 차원에서 더하고 더하여 선의 단순함을 불심과 지극정성으로 감싸 섬세함의 극치를 품격의 완성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고려 불화는 일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작품 세밀한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작품은 다른 차원에서 경계를 허문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작가 임종찬은 3차원의 조각에 2차원적인 해학 표현 방식을 구현해서 조각과 그림의 어떤 장르를 허물기 위해 실험적인 작품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림에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물 그림자와 수면에서의 굴절과 왜곡을 조각으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현재 현대 미술로 전하는 메시지는 더 크게 넓게 보라입니다. 크기에 집착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무실 내 책상 서류에서 벗어나 현장 본의의 실행적인 지원, 확산적 사고와 태도로 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선택한 작가입니다. 크리스토를 소개합니다. 크리스토와 장클로드 부부는 대지미술가, 환경미술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 팔리는 상업적 미술품에 대한 강한 저항으로 누군가가 소유하지 못하게 같이 즐기고 자연 소멸 또는 철거되는 설치 작업을 주로 합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졌을 때 크리스토는 런던 시내 한 골목을 드럼통 240개로 막아서 장벽이 주는 소통의 단절을 표현한 이 작품을 통해서 세상에 거세게 항의합니다. 유명해진 크리스토는 거대한 세계 유명 랜드마크를 천막으로 싸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홍레프 다리를 싼 것입니다. 가난한 시절에 그 비디오 아트 대가 백남준에게 피아노를 빌려서 천으로 싸고 그대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백남준이 투덜대면서 천도 안 베끼고 줬다고 그랬는데 훗날 크리스토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자가 천을 벗긴 일이 일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 그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베를린 국회의사당입니다. 베를린 국회의사당 프로젝트는 의회 승인을 받는 데 무려 23년이나 걸렸습니다. 찬성 292, 반대 223표를 받아서 어렵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제작한 스케치입니다. 2009년에 부인 장클로드 사망 이후에 그녀와 함께 초기 기획한 이탈리아 북부 이세오 호수에 떠있는 부두라는 작품을 홀로 완성하게 됩니다. 사비 200억을 들여서 16일 동안 작품을 공개하고 24시간 동안 무료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떠있는 부두를 걷도록 하였습니다. 이세오 호수 안에 있는 이 섬은 하루에 왕래하는 배가 별로 없어서 항상 고립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 고립의 해소가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합니다. 떠있는 부두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걸을 때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물었더니 고래 등에 있는 느낌이에요. 출렁출렁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뭐 안전상의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로 이런 일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홀로 작품을 마친 크리스토의 모습인데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근데 크리스토 또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세오 호수에 떠있는 부두 프로젝트를 영상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입니다. 영국의 아트 듀오 팀 노블과 수 앱스터는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생활에서 나온 쓰레기를 빠짐없이 모아 작은 쓰레기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쓰레기산 너머 등을 서로 기댄 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외로운 두 커플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누구나 사물의 실체 모습에 관심을 쏟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구현되는 메인에만 관심과 초점을 두면 정작 중요한 결실은 보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노블과 웹스터의 작품입니다. 폐품 조각을 이용하여 빛을 비추고 그 실루엣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로 뭔가 구불구불 추상 작품을 만들어 놓은 듯한데 아래에 비행기 형상이 보이시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그 와이어에서 저렇게 선명한 의자가 나올 수 있는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 작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여류 일본 작가입니다. 쿠미 야마시타 또한 이런 류의 작업을 해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라는 작품이고요. 네, 조각나무를 이용해서 여인의 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미술은 관점의 유연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쿠미 야마시테의 전시 장면인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섬세한 얼굴이 실루엣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김기훈 작가의 작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체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두 개의 원통 기둥을 시야에 들어옴과 동시에 중간에 허 공간이라고 합니다. 허 공간에 하나의 형태가 보입니다. 작가는 이런 주 부위가 아닌 허상에서 작품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밌는 작업을 하는 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있는 김기훈 작가의 작품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그 대신 강한 전달력을 가지게 된다. 키네틱 아트는 말 그대로 스스로 움직이거나 관객이 작품을 움직이게 하는 미술이다. 미술 작품에 운동성을 부여하는 작업인데 움직이는 형상이 변화와 에너지를 담게 된다. 움직임은 변화를 낳고 변화는 정지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한다. 감상자의 상상력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떤 사람은 별 자리를 보기도 하고요. 어떤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물리학적인 법칙들이나 수학을 보기도 하고, 또는 뭐 그 안에 얽힌 이야기를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 그걸로 미래를 이해하는 점성술을 치기도 하죠. 똑같은 걸 보면서 어떤 시점에 의해서 다 다르게 다양하게 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작품이라는 게 덩어리나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그게 전경이지 않습니까? 피규어에 그게 대상이죠. 늘 저희들이 보는 것들은 움직이는 것, 덩어리들이 대상이고 나머지 공간은 배경으로 이제 의미 없는 것들을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덩어리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죠. 추상적인 형태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데 사실은 그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공간에서 비네스의 형상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는 시선에 대한 약간 환기나 질문을 제가 던지는 거죠. 다음 네 번째 주제는 때로는 비밀도 있다입니다. 호주 작가 엠마 핵은 아름다운 인체를 배경과 하나 되게 가림으로써 오히려 더 강한 시선을 끌어당기는 묘수를 씁니다. 이 작품은 정선의 화화 청년도를 무용가 김효영 씨와 콜라보하여 재현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리려고 숨기려고 해도 아름다움은 감출 수가 없지요. 이 작품도 엠마 핵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몸이 꽃이라면 전시를 2016년 한국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중국의 작가 리우 블리는 중국 현대사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며 저항의 의미로 몸을 숨기는 카무플라주, 즉 위장 미술을 추구합니다. 그는 왜 투명 인간이 되어야 했고 세상을 향해 외치려 했던 무언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소리 없는 아우성은 리우 블린의 작업실이 있었던 예술촌이 강제 철거되는 비극을 겪으며 물질 만능 소비지상,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사라져간 모든 것들, 특히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것을 이렇게 투명 인간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업무를 하다 보면 침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침묵은 결코 은폐가 아닌 숭고한 침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우 블린의 작업 실제로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Hands are great. Listen, let's take our time on that Lincoln portrait because I think everything else is really good. I can bring your color of your head to the background, no problem. Yeah. Perfect, perfect, perfect. Very, very nice. This side. Yeah, that's good. I think we're good. 마지막으로 현대미술이 주는 메시지는 그래도 웃을 수 있다입니다. 물론 즐겁고 보람 있는 일도 많지만 긴장되는 일상, 민원과 감사 등 교육 전문 직원의 삶은 절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울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한 번 더 웃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외민진 작품을 준비해 봤습니다. 중국 작가 외민진은 천안문 사태의 충격을 처형이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희화시킵니다. 사실 그냥 웃음이라기보다는 슬픔보다 더 슬픈 아픈 웃음이지요. 울고 싶은 현실에서 삶의 애착, 이 절실함을, 살고 싶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나라 조각가 박진성의 작품입니다. 웃고 있는 이 사람들 또한 웃음이 나서 웃는 것이 아닌 애잔함이 묻어나는데요. 관심과 사랑을 받을 일이 없는 주변의 흔한 아저씨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듯 측은함이 느껴집니다. 새로 이 교육 전문직을 시작하시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이 작가는 아픈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웃게 해드릴까 하는 그런 발상에서 이런 초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투명 테이프를 얼굴에 칭칭 감아서 재미있게 만들어서 웃음을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초상화 작업에 참여를 했다고 해요. 이 작품 제가 가장 많이 웃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배드 독이라는 작품인데요. 오렌지 주립 미술관에 거대한 아주 나쁜 강아지 조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노란 페인트를 뿌려댄다고 해요. 오늘 새로이 이 길을 함께 걷게 된 예비 장학사님들을 모시고 현대미술이 전하는 5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꿀벌은 꿀 1kg을 모으기 위해 560만 송이 꽃을 거친다고 합니다. 하나의 작품을 위해 수천 번, 수만 번의 손길로 명작을 탄생시키는 예술가처럼 교육 전문 직원으로서의 삶이 여러분 인생의 걸작이 되기를 지금부터 전성기이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